자, 오늘 수업은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다.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당연히 존재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첫 번째, 첫 번째 확실한 존재,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재의 선형 세계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부터 할 차례지. 인간 감정도 일차 존재, 근원 존재로 사유할 수도 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존재론적 의문에 다다른다. 그 존재 근원이 유추 가능한 유추 존재와 유추 불가능한 근원 존재 사이의 벽은 무엇인가? 어떤 게 근원 존재고 어떤 것이 근원 존재가 아니라 유추 존재인지, 그 둘의 차이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벽의 허물어짐이 많은 것을 알려줄 것 같은 느낌에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집중하기도 한다. 어떤 것이 유치 존재인지 어떤 것이 근원 존재인지,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작은 돌이 왜 거기에 있는가 키우자. 우리 눈앞에 있는 돌이 왜 거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돌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가? 인간 일반이 우리 사람들이 과연 그 존재를 구분할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벽이 있기는 한 것인가? 결국 그 벽은 인간 사유 능력의 한계이다. 결국 인간 일반의 사유 능력에 따라 그 벽은 변화할 것이다. 존재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일반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다. 그 가능성은 동일하겠지만 존재를 볼 수 있는 능력은 다 다르다. 우리 인간 일반 사람들은 예로부터 그 근원을 유추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존재들을 하나하나 유추 가능한 존재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고, 그렇지? 비가 왜 내리는지, 음, 저기압에 의해서 내려지고 왜 번개가 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이유를 잘 탐구해 왔다. 실제로 많은 것들이 유추 가능한 존재로 전환되었다. 양자론의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미시세계에서의 상태 공존 원리, 고양이의 죽음 같은 그런 예시가 되겠지. 관측에 의해 파동으로서의 전자가 수축하고 입자로서의 전자가 나타난다. 파동으로서의 전자가 아니라 입자로서의 전자로 우리 빛이 변화한다는 코펜하겐의 해석을 잘 알고 있지. 물론 이것은 아인슈타인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양자로는 동일 시각에 하나의 존재가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논거를 하이젠베르그가 틈새를 통한 전자 도달 흔적 실험 근거와 함께 불확정성의 원리로서 제시하였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불확정성의 원리를 알 필요는 없으니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따로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자. 이것은 영원한 존재 근원을 단언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히 존재 근원을 단언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존재가 불확정하니 되어 있으니까,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으니까. 1차 근원 존재와 2차 유추 존재의 벽은 인식의 증대와 더불어 허물어져 간다. 존재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사유와 더불어 존재, 사유와 더불어 존재하며, 이것이 1차 존재와 2차 존재의 벽으로 적용한다. 이 인식을 통한 존재의 허물어짐은 평면 세계에서 다시 사유될 것이다. 자, 이 선형 세계가 끝나면 두 번째 세계가 평면 세계인데, 그 존재 허물어짐에 대한
이야기. 유추 존재와 근원 존재 사이의 허물어짐. 그것은 평면적 세계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존재 허물어짐. 이것은 중간 철학의 아무것도 없음. 공은 불생불멸, 무중불감. 불멸, 무중불감. 불구부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지. 자, 이것도 나중에 혼자 공부해봐. 중간 철학의 존재 허물어짐 중간 철학의 존재는 과연 유인가 무인가? 왜 이런 문제를 사유하는가? 세상의 변화를 인도하여 왔던 철학적 사유는 정치하고 세상은 변치 않는데 인간의 지식만 넘쳐난다. 지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식이 지식을 통제하도록 정치할 것인가? 요즘 AI 문제가 대두되는. 존재를 사유 분석하고 분류하려는 노력은 흥미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삶의 사유 공간을 분석하는 과정이므로 우선은 데카르트적 사고, 분석 또는 명확, 명석 판명한 거지. 를 따를 수밖에 없다. 정의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개념이 인식되도록 해보기 바란다. 약간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으나 이는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처음 광유전체, 페로일렉트릭이지, 광유전체란 용어를 접했을 때, 광유전체는 이제 전기적 자극을 가했을 때 전기적 그 일렉트론, 전자의 거동이 전기의 방향으로 더 크게 나열하는 것을 광유전체라고 하지. 자, 이 강유전체란 용어를 접했을 때 어색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존재적 사유, 철학적 사유를 할 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공부해서 거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자 존재는 인간 일반이 개입됨으로써 대타 존재로 변환하고 대자 존재와 대타 존재는 선생님 존재에 대한 고전 인문철학 수업에서 공부했었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쪽 가서 공부를 하거나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대자 존재는 자기 자신으로 발생하는 거야. 배고플 때 느끼는 나 자신, 갈증을 느낄 때 느끼는 나 자신. 배고프거나 갈증을 느끼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나 자신이지. 그게 대자 존재다. 베타 존재는 부모님, 엄마, 아빠 하고 있을 때의 나. 엄마, 아빠가 존재함으로써 아이로서 탄생하는 나지.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 또 나가 있어. 친구들에 대한 친구들과 사귀고 있는 나.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타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존재가 대타 존재가 되는 거야. 대자 존재는 타자와 무관하게 나 자신 스스로 나타나는 존재가 되겠지. 자,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즉자 존재. 세 가지 존재가 있다고 얘기했었지. 즉자 존재는 대자 존재도 아니고 대타 존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감각적 변화 또는 타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존재와 무관하게 항상 존재하는 자기 자신이 되겠다. 즉자 존재는 자신이 개입됨으로써 대자 존재로 변환된다. 보통 실존 철학자들은 사르트르 존재와 무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떤 실존 철학자들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본성적 존재를 즉자 존재로, 자신을 자신으로 느끼는 존재를 대자 존재로, 타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존재를 대타 존재로 정의한다. 우리는 대자 존재로 구성된 자신의 다양한 성상을 대자 존재의 수레바퀴, 아까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다. 배고플 때의 나, 목마를 때의 나, 기쁨을 느끼는 나, 슬픔을 느끼는 나, 분노할 때의 나, 대타 존재로 구성된 자신의 다양한 양태를
대타 존재의 수레바퀴로 표현한다. 이때는 친구로서의 나, 뭐 선생님, 교수로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 자식으로서의 나, 선배로서의 나, 이런 것들이 다 대타 존재가 되겠지. 대타 존재의 수레바퀴로 명명 규정한다. 이는 우리 존재 다양성을 보여준다. 우리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다양한 존재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자, 알겠지? 지금 우리 세상은 무엇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동일한 존재가 여러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존재가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존재는 직접 존재로 동일하나 나타남의 변화만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위의 여백을 남긴다.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자신의 변치 않는 진짜 나지? 진짜 나. 진화를 찾는 것은 존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과정이며, 또한 이 진화의 극복을 통한 아무것도 아님, 공로의 접근은 또 다른 단계의 나 자신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자,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있는 그대로야. 어려울 것도 없어. 자, 잘 기억하고 넘어가자. 즉, 항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중관이다. 중간 철학이라고 하지. 보통 이를 나가르주나 불교 중간 철학의 기본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다. 불생, 불멸, 부상부단. 생기는 것이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있는 것지도 항상 있지도 않고 항상 없지도 않고 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한계적으로 대입하고 있는 여러 개념의 어느 한편에만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 선다. 그런 관점에서 중간이 유리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다시 한번 첫 페이지로 가보자. 제목 한번 보자. 제목. 여기 갑자기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한 사람에게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생각할 때 이렇게 존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존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간적 관점,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중간적 관점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존재가. 다음으로 넘어간다. 우리에게 현시되는 화물은 세상이지. 우리의 시각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사실이며, 물 자체는 우리의 시각에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대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사람의 주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야. 이건 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지. 이 동일한 물의 이중성 타파는 존재의 세계 자체에서는 불가능하다. 존재는 인간 일반에게 이중성을 부여한다. 이중성.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물의 이중성. 물 자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그게 물의 이중성이다. 잘 기억해둬야 된다. 물의 이중성. 세상의 이중성. 이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조망이 필요하다. 이중성 해소를 위해 서양 기독 사상이나 오클리와 같이 절대자를 통한 조망의 힘을 빌리거나 블레즈와 같이 타자의 힘을 통한 보이지 않는 부분의 조망을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원에서의 조망이다. 이는 같은 차원에서의 조망이다. 이렇게 조망을 하더라도 쉽게 이중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야. 자, 쇼펜하우어의 의지부정이지. 의지와, 의지와 표상으로부터의 세계, 표상과 의지로부터의 세계, 이런 책에서 나온 이야기지. 의지와 표상으로부터의 세계. 쇼펜하우의 의지부정을 통한 무회로의 갈망은 어느 정도 인간의 시각에 대한 방향을 내려준 듯 싶으나 그는 존재의 회피를 결론으로 불을 맺는다.
존재의 회피.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 쇼펜하우어의 결론이. 쇼펜하우어는 존재의 세계 일부를 의지로 대체하였다. 이는 인간 일반에게 새로운 차원의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존재 탐구 철학사에 큰 진보를 가져다 주었다. 존재에 의지가 작용한다는 것이지. 그 존재 철학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 거지. 의지가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사유 부분에서 존재를 의지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했다. 그는 68장에서 쇼펜하우어지 이렇게 말했다. 생에 대한 의지의 부정을 달성한 사람은 그 상태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가난하고 기쁨도 없고 결핍뿐인 것이라 해도 완전한 내적인 희열과 참된 천국의 고요함 속에서 살고 있다. 생에 대한 의지의 부정을 달성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완전한 내적 희열과 참된 천국의 고요함에서 살고 있다. 의지의 부정이 이런 상태를 자각하게 한다는 거지. 그것은 불안한 생애 충동, 방종한 기쁨이 아니라 부동의 평화, 부동의 평화. 중요한 이야기다.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쇼펜하우어는 부동의 평화, 깊은 평정, 내면적인 밝음을 얻었다고 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태를 눈앞에서 본다면 최대의 동경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다. 자, 이거는 굉장한 상태지. 그는 존재가 이루려는 것을 의지의 부정을 통하여 이루려 했다. 물론 이와 같은 통찰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것도 우리들의 통합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 일반의 원리와 참모습을 밝히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존재는 명확하다고 했었지. 이 자는 존재하는 게 틀림없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깊이 하고 들어가 보면 존재의 원리와 참모습을 쉽게 알 수는 없지. 물론 이는 우리 사회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존재 탐구를 위한 1차 목표일 뿐이야. 이를 통해서 사유 통합의 새로운 목표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사유를 통합할 예정이다. 이 수업을 통해서 통합 사유 철학 강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존재 일반의 불명확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반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제 다음 강의는 반존재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거야. 반존재가 존재에 반하는 거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야.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자.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그림으로 되어 있어. 지금 우리는 존재를 공부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반존재를 공부할 거고, 반존재. 다음 시간에 반존재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존재와 반존재의 현형세계. 의지를 공부할 거고, 반의지를 공부할 거고, 인식을 공부할 거고, 반인식을 공부하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을 이루고 있다. 이 전체를 우리는 다 공부해야 돼. 그래야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 자, 우선 존재에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해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겠지. 존재 철학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새로운 존재를 정의해야 된다. 자, 우선 존재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멀었어. 존재를 다 하려면. 우선 존재 첫 번째 시간이야. 존재 첫 번째 시간 존재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반존재에 대해서 공부할 거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반존재에 대한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보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개념 반존재가 무엇인지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을 이루어져 있는지 존재로 이루어져 있고 반존재로 이루어져 있고 의지, 반의지, 인식과 반인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모든 우리 삶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